해볼게요. 32번 지문. 32번 지문. 오늘 4개 해야 돼서 4지문 나갈 거거든. 그래서 조금 빠르게 할 거야. 잘 따라와야 된다, 얘들아. 써볼게요. 지식을 공유하는 강력한 방법인 대면 상호작용. 무슨 얘기냐면 대면 수업이 짱나는 얘기야. 아무리 너네가 인강이나 이런 거 듣거나 아니면 보강할 때도 우리 인터넷으로 영상 듣잖아. 근데 그게 실제로 학원에서 선생님이랑 이렇게 수업 시간에 마주하면서 수업을 듣는 것보다는 어떨까?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근거까지 아래에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내용은요. 대면 상호작용은요, 주제가 먼저 나와요. 대면 상호작용은 지식을 공유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정리했던 주제가 문장 맨 처음에 나오는 구문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지식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창의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야. 창의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나오는 얘기기는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신발끈을 묶는 법이라든지 배선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배우거나 그림으로 배우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 근데 옆에서 누군가가 신발 이렇게 묶는 거야 라고 알려줬을 때 이해가 되기가 쉽지? 막 뭐 조립 같은 거 조립할 때도 거기에 설명 같은 게 다 붙어 있잖아. 근데 그 설명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옆에서 누가 조립하는 걸 보고 하면 금방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예시로 나온 건 신발끈이랑 계산입니다. 이것을 책으로만 우리가 배웠다면 당연히 어려웠을 거래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계산해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는 노벨상까지 얘기가 나가고 있거든요. 노벨상 뭔지 알지, 얘들아? 실질적으로 무언가 어필을 사람들한테 주는 상을 우리가 노벨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 노벨상의 수상자 대부분이 되게 신기하게 이전 수상자의 학생들이래요. 이전 수상자의 학생들이래. 뭐 예를 들어서 이전 수상자의 뭐 아들, 딸들이었다, 자손들이었다 이러면 아 유전적인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유전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 그치?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이 수상자들이 받는 뭐 라든지 아니면 교육 같은 게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를까? 다르지는 않아. 근데 왜 이전 수상자들의 학생들이 노벨상을 잘 수상을 하는 걸까? 이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대면 통해서 아이들한테 지식을 전달을 하잖아. 그런 게 뭐 인터넷을 통하거나 아니면 서 영상을 통해서 내가 지식을 얻는 것보다 당연히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학생들이 노벨상의 수상자들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다는 거야. 여기는 이해돼요? 이해되세요? 됐죠? 노벨상 수상자의 대부분은요, 이전 수상자의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개인적 접촉이 창의성을 결정을 하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개인적 접촉은 당연히 상호작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면 상호작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요. 대화는 정보 공유의 가장 중요한 방식이다. 됐죠? 넘어갈게요. 보겠습니다. 대면 상호작용은요, 강력하대요. 유례 없이 강력하대요. 그리고 때때로 가장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대요. 강력한 방법이기도 하고 가장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떤 공유하는 방법이죠? 많은 종류의 지식들을 공유하는 방법이야. 가장 간단한 지식부터 훨씬 더 복잡한 지식까지.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뭐야? 대면 상호작용은 지식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친구 주제구역 당연히 주제문이기 때문에 빈칸 충분히 뚫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주제는 빈칸 뚫리기 가장 쉬운 부분이다.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막 이런 부분에 빈칸이 뚫릴까? 그렇진 않아요. 대부분 어떤 부분일까? 이런 부분들 아니겠어? 맞죠? 이런 부분에 빈칸이 뚫리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것은요. 원 오브 뒤에는 복수명사 나와야 되는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뒤에 웨이스가 나왔고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가장 좋은 방법일까? 무엇을 하는? 자극하는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를 자극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해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에서도 가장 중요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극을 한다는 생각을 만든다는 거지. 그거를 할 때 좋은 방법이다. 1, 2번 같은 얘기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중 대부분은요. would have pp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뭐뭐였을 것이다. 가졌을 거야. 어려움을 뭘 하는 데 있어서 배우는 데 있어서 여기 이렇게 일단은 체크를 해놓을게요. ing 체크를 할 거고요. 여기 수거처럼 외워두시면 돼요. have difficulty 뒤에는 동명사 ing라는 표현이 옵니다. 해석은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배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엇을 배우는 거냐면 how to 부정사 뭐뭐 하는 방법이지? 신발끈을 묶는 방법. 오직 무엇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또는 무엇을 배워요? 계산을 하는 방법. 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배운다면 배운다면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될 거래요. 여기 지금 러닝의 동명사적 표현이기는 하지만 내가 군문석을 가로를 쳐서 군문석을 했거든요. 이 이유가 뭐냐면 다른 말로 반복을 하면 요거 요렇게도 얘기를 할 잠깐만 나 갔다 올게. 요거 요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고 해서 신발끈을 묶는 법을 배우는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른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요렇게도 해석할 수 있거든. 만약에 너가 신발끈을 묶는 것을 배울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 가정법 표현으로 보기도 해요.
이 친구가 if절의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지. 근데 가정법인 거 어떻게 알아요? 뒤에 주절을 봤을 때 would have 뒤에 have pp가 나와 있잖아. 요거 가정법 주절을 쓸 때 쓰는 표현이 특히 가정법에서 과거일까? 과거 완료일까? 그렇지. 가정법 과거 완료일 때 우리 would have pp 쓰잖아. 그래서 요 시제 주의하셔야 돼요. would have pp라고 나온 would have had 나오는 표현 있죠? 요 표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learning이라는 표현이 if절의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if가 없어도 가정법 표현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인 이 사람은요, 찾아냈습니다. 무엇을 찾아냈을까요? 뭐 하는 동안에? 높은 성취도를 가진 사람을 연구하는 동안에 찾아냈어요. 무엇을 찾아냈을까요? 많은 노벨 수상자들이 학생이었다는 것을 이전 수상자의.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접근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어디에? 같은 문학에 접근을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들과 똑같잖아. 걔네들이 배우는 책이 다르지가 않다는 거야. 배우는 책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 무엇이 만든 거지? 중요한 차이를 그들의 창의력에 무엇이 만든 거예요? 대면 상호작용이겠지. 그치? 대면 상호작용이 이 차이를 만든 거잖아.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인 거야? 그렇지. 개인적 접촉 3번이 정답입니다. 내용 자체는 별거 없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벨 수상자에 대한 얘기야. 노벨 수 대부분의 이전 수상자들이었는데 걔네들이 다루는 문학 자체는 다를 게 없어. 알겠죠? 다른 건 뭐야? 게 없어. 대면 상호작용. 문법적인 거 볼게요. 접속사 나왔고 ing 나왔네. 이거 분사문이 TP는 안 쓴 이유가 뭐야? 주절의 주어 심리학자잖아. 이 심리학자가 연구를 한 거야. 연구가 된 거야. 연구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능동인 ing가 나와야 하고요. 이 뭐가 생략이 돼 있을까요? 사실이라고 표현하기엔 얘를 우리가 부사절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접속사는 그냥 똑같이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략된 주어가 누구야? 당연히 앞에 있는 이 친구 심리학자가 생략이 됐겠죠? 이 친구 힘이라고 표현하고요. 동사는 어떻게 써주시면 돼요? ing 있잖아, 그치? ing 우리가 붙여준 거였잖아. 그럼 ing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돼. 그리고 수일치, 시주일치를 맞춰서 스터디들을 써주시면 되겠죠. 가운데 나오는 while부터 actualverse까지는 어차피 부수설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분부석할 때 그냥 지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대세는 지금 누구의 목적어 자리인 거예요? found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나왔죠? 이 대은 무슨 대? 명사절, 접속사, 뒷문장, 주어, 동사, 보어, 완전한 문장. 됐죠? 그리고 5번 문장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조직 내에서는 이것은 만든대요. 대화를 만든다. 어떤 대화를 만들까요? 중요한 요소래요. 무엇을 위한? 높은 수준의 전문적 기술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보스 A and B 나온 거 쓰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방식이기도 하대요. 무엇을 하는? 일상의 지식을 공유하는. 그래서 이 자리에 명사가 나온 이유는 make,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리고 important way는 두 번째 목적격 보어이기 때문에 명사가 나온 거 체크하시면 돼요. 5형식 문장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and 목적격 보어가 나온 거야.
자, 마지막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해서 조직 내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당연히 대면 상호작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대면 상호작용은 뭐 대화에 있어서 중요하기도 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다. 주제를 한 번 더 대진술하고 있죠? 그래서 빈칸 뚫릴 때가 좀 많으니까 이거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법적인 것도 나왔으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하세요. 됐죠? 그럼 이 질문. 질문 있으면 끝나고 남아. 그 다음 33번. 우리 영화 볼 때 자막 같은 거 달리잖아. 그거 지금 얘기를 한번 해볼 거야. 외국어 자막의 부재는요. 우리가 등장인물의 관점에서 느끼는 몰 이해와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선생님이 주인공이야. 선생님이 주인공인데 정글에 떨어진 거야. 그 같은 것처럼 정글에 내가 떨어진 거야. 그러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다 늑대라든지 막 고릴라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은 걔네만의 언어로 대화를 할 거란 말이야. 그 대화를 알아들을 수 있지. 그러니까 그게 선생님이 답답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영화를 보는 너네도 내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자막이 안 달려. 고릴라랑 호랑이들이 늑대들이 지들끼리 얘기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자막이 달리기 쉽잖아. 근데 자막이 안 달려 나오는 거야. 그럼 너네도 그 동물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어?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너네도 이해가 안 되는 감정을 느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감정이 주인공인 나의 감정이랑 똑같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그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영화에서는 외국어가 나오면 대부분 자막을 사용을 해요. 영화에서 외국어가 나오면 대부분 자막을 사용해서 시청자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러나 자막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자막이 없는 경우에 어떤 걸 느낄 수 있냐? 자막의 부재는요. 등장인물이 느끼는 소외감을 관객이 똑같이 느끼게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화가 하나가 소개가 되는데 그 영화는 Not Without My Daughter거든요. 관객이 주인공의 시각으로 영화를 보게 됩니다.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그 미국인 여자가 있었어. 근데 그 미국인 여자가 약간 팔려가듯이 이란 곳에 팔려가게 된 거야. 이란의 어떤 가족한테 이제 팔려가게 됐는데 미국인이다 보니까 이란어를 쓴대요. 그러니까 그 걔네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주인공 여자가? 당연히 못 알아듣겠지? 그래서 그 이란 가족들끼리 러시아어로 얘기를 하는 장면에서 원래는 자막이 달려야 되는 게 맞잖아. 근데 그 영화는 자막을 안 달아놨어. 그렇게 자막을 안 달아놓으니까 너네들도 얘네가 이 가족들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잖아. 소리만 느끼잖아. 그 감정을 이 여자애도 똑같이 느끼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는 막 자기 딸 데리고 거기를 도망쳐서 나오는 이런 영화거든. 그래서 거기서 자막이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한 거야. 볼게요. 외국어가 영어에서 말해지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자막은요, 사용이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번역하기 위해서 사용이 돼요. 무엇을? 대화를. 관객들을 위해. 두 가지 볼게요. 첫 번째는요, 여기에 뭐가 생략돼 있을까? 그렇지. 접속사. 관계 부사인 when이 생략이 되어 있고요. 이거 굳이 내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꾸려면 당연히 전치사는 at 같은 친구 써야 되겠죠? 시즌이니까. 그리고 관계사는 위치를 써주시면 될 거고요. be used to 동사원형 쓴 거 체크하시고요. 뭐 어디 아래쪽이나 어디에 필기할 때 있으면 한번 써볼게요. 요거 엄청 많이 했을 거야. be used to 부정사, be used to ing, 그리고 그냥 used to 부정사. 기억나? 이제 음, 얘기할 수 있어? 마지막 거. 뜻이 뭐야? 뭐뭐 하는데 사용돼서 마지막 거. 뭐뭐 하는데 어 저거 위에 거는 다 알아. 뭐뭐 하긴 했다. 뭐뭐 하곤 했다. 좋아요. 뭐뭐 하곤 했다. 혜빈이 이거 알아? 두 번째 거? 그렇지. 오, 잘하네.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첫 번째 건 제이야? 네, 사용. 그렇지.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기본이죠. 올라가도 되지? 아니, 왜 이상하다니까 나는 어쩔 수도 않는데 있어. 모르겠네. 아무튼 여기서는 be used to의 동사 원형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해석 어떻게 하시면 돼요? 번역하는데 익숙하다? 아니지. 번역하기 위해 상충이 된다. 자막이.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나왔다. 문맥을 바꿔주는 곳이 나옵니다. 윗문장에선 대부분 자막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가 나왔기 때문에 자막이 뒤에부터 있을까 없을까? 없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죠. 유도부사 나왔고요. 주어가 occasions,가 나왔기 때문에 동사의 수일치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외국어 대화가 처리가 되는 거야. 뭐인 채로? 자막이 없는 채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뭘 하는 채로? 이해가 되지 않는 채로 대부분의 타겟 관객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채로 남겨지는 경우가 있다. 여기 나오는 when 뭘까? 지는 경우가 있는 거기 때문에 관계 부사가 되겠죠?
당연히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을 거고요. 5분만 누워있고 지금 수업 못 듣는 부분들 영상 보내줄 테니까 영상으로 따로 들어야 돼. 그 부분은. 5분만 누워있어. 5분 뒤에 일어나. 여기 문장이요. 수동태라 하는데 뒤에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원래 있는 문장에서는 live죠, 이거? live 목적어 목적격 보어라고 해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나왔던 구문인데 수동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목적어가 빠진 채로 뒤에 형용사가 나온 구문이야. 그래서 이 자리에 뭐 부사 같은 거 나오면 되나요? ADM 나오면 되나요? 안 돼요. 알겠죠? 마찬가지. 요 친구도 부사 나오면 될까요? 안 됩니다.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 써주셔야 돼요. 보어 자리이니까. 예준이 이해돼? 됐죠? 그러나 그러니까 시청자들을 좀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막을 다는 경우가 많지만 자막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그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3번 문장에서 설명이 나옵니다. 이것은 종종 행해져요. 처리가 돼요. 언제 처리가 될까요? 만약에 영화가 보여지는 경우에 처리가 된대요. 주로 누구로부터? 특정한 인물의 관점으로부터 보여지는 경우인데요. 이 관점은 어떤 경우일까? 어떤 캐릭터일까? 언어를 말하지 못하는, 그 언어를 말하지 못하는 특정 캐릭터의 관점에서 보여질 때 이렇게 처리가 되기는 해요. 그럼 여기서 이것은 찐다는 얘기는 자막이 있는 상태를 얘기할까요? 자막이 없는 상태를 얘기할까요? 자막이 없는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영화는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수동태 주의하시고 캐릭터 뒤쪽에 후 나왔죠? 뒷문장에 누가 없어? 주어 없잖아. 이 친구 주격관계 대명사죠. 뭘로 바꿀 수 있니? 대수로는 바꿀 수 있는 친구. 그런 경우에 자막이 없이 달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 자막의 그러한 부제는요. 만들어준대요. 허용한대요. 청중이 느끼도록 만들어준대요. 무엇을 느낄까? 같은 감정을. 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과 소외감을 느끼게 해준대. 뭘 하는? 그 캐릭터가 느끼는. 그 캐릭터가 느끼는. 그래서 여기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나온 거 체크하세요. 이유가 뭘까? 민준아, 목적격 보어 자리에 왜 투부정사 나왔어? 왜 투부정사 나왔지? 오형식 배웠어? 기억나? 오형식? 기억 안 나? 민수? 네? 뭐야? 동사가 언덕을 동사가 얼러오라서 얼러오는 무슨 동사야? 사역동사? 네? ECM, 무슨 동사? ECM, 위시에브? ECM 동사. 내가 못 듣는 거야? 뭐라는 거야? 투부정사를 목적격보 응. 그게 무슨 동사인데? 내가 잘못 듣는 거? 뭐라는지 모르겠는데? 예? 일반 동사 아니야? 아, 이거 얘기한 건 아니지? 일반 동사, 얘들아, 일반 동사. 사각동사 아니고 직업동사 아닌 동사들을 일반 동사라고 얘기를 하죠? 시키는 동사 아니잖아. 그치? 시키는 거 아니고, 알아차리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 동사라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와 있고요. 이 대신 무슨 대실까?
왜? 그렇지. 무엇을 느끼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예요. 얘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위치로 바꿔줄 수 있고요. 생략 될까요? 안 될까요? 생략도 가능한 친구죠. 이거 오타인가? 더 캐릭터인가? 그치? 기가 빠졌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시는요, 보여준대요. 이러한 영화에서 지금부터 예시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란 얘기야. 페르시안 언어 대화는 뭐를 말해주는 이란 사람들 캐릭터에 의해서 말해지는 페르시아어 대화는 자막이 달리지 않았어요. 왜 자막이 달리지 않았을까? 그 메인 캐릭터인 베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베티가 페르시아어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청중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이 메인 캐릭터, 주인공의 관점을 똑같이 느낀다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아까 계속 설명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이해될 거야. 그러면 이 주인공의 관점을 똑같이 느낀다는 보기는 몇 번일까요? 1번이겠네. 그래서요,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부터 주제가 바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하고 나온 문장. 뭐 뒤에는 보통 주제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이 친구 주제 얘기하고 있을까 지금? 주제는 아니야. however 뒤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냥 단순히 어 자막이 없는 영화도 있다라는 경우를 설명을 해주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나타내주는 문장은 도대체 뭘까? 어딜까? 은수야. 뭐 집었는데 몇 번? 4번 맞습니다. 주제 나타내주고 있어요. 4번 문장.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시가 그 아래쪽 5번 문장부터 나오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책. 이 컴퓨터를 바꿔버리네. 에이씨. 유진아, 레온이 좀 껴줄래? 연아 5분 지났고 우리 새 책 들어갈 거야. 새 책 꺼내세요. 볼게요. 그 뒤에 거 두 개는 쉬워가지고 그냥 후다닥 나가버릴게. 숙제에서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 홈그라운드의 2점.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 뭐 좋아해? 오. 민식축구를 좋아해? 우리나라 거 아니면, 그거? 그치, 우리나라는. 그러면 막 세계 경기 챙겨보고 그래? 와, 진짜로? 매력이 뭐야, 민식축구의 매력? 보는 게 좋아? 네, 예준이는 뭐 좋아해? 배드민턴 좋아해, 너는? 우리나라 또 챙겨봐?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러면 배드민턴도 막 국대회 같은 거 하지? 안 해? 잘 안 하나? 아, 그건 잘 몰라? 그러면
뭐 미식축구, 농구 같은 거 마찬가지인데 농구 같은 것도 이제 홈팀이랑 원정팀에서 경기하지 않아? 맞지? 그런 거 할 때 홈팀이 유리해 아니면 원정팀이 유리해? 홈팀이 우리는 보통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오히려 홈팀이 좀 불리할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근데 유리하지 않나? 우리 그래서 평창올림픽 할 때 막 뭐 많이 땄잖아. 그치? 유리할 것 같은데 이상하네. 우리가 홈팀의 이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경기장이 뭐 내가 평소에 연습을 하던 경기장에서 경기를 뛸 수 있다는 그런 이점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기서는 그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 팬. 홈팀에 아무래도 팬이 더 많이 올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게 여기서는 이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오히려 부담일 수도 있다. 우리가 홈 이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홈팀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담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생각이 나와요. 보통은요, 홈 그라운드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한대요.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하지만 성적이 나왔을 땐 뒤에 무조건 뭐가 나온다? 그거에 대한 반박이 나온다고 했었죠? 팀이 유리하면 뭐하러 글을 쓰겠어. 지루하잖아. 하지만 이상하게 팀들이 자기 경기장에서 경기를 할 때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대요.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대. 그럼 이걸 토대로 이 사람은 생각을 했겠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요런 이유가 나온 거야. 팬들이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홈팀 같은 경우에는 관중들이 많기 때문에 그 관중들의 뭐 응원을 듣고 더 잘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 관중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너무 잘해야 된다는 압박이 심해지는 거지. 그게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부담이 돼서 성적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성적이 약간 부진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원정 경기가 도움이 되기도 한대요. 근데 원영이 잘 살고 있니? 네. 갑자기 뜬금없이 궁금해지네. 잘 살고 있어? 싸웠지? 아니야? 잘 모르길래. 잘 살아? 맨날 봐요. 맨날 봐? 뜬금없이 보고 싶어지네? 너 연락 안 하니? 원영이야? 오, 그래? 같은 학교 아니야? 아, 알겠어. 알겠어. 이 역학인데요. 어떤 역학이 있냐면, 얘 왜 이래? 변할 수 있는 역학이 있어요. 극적으로. 스포츠에서는. 스포츠에서 극적으로 변할 수 있는 하나의 역학은 홈팀 이점의 개념이래요. 그리고 이것은, 그리고 이것은 인식된 부담인데요. 인식된 부담과 자원이에요. 이 자원이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문법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 문법 같은 경우에는 된 나왔죠? 무슨 뜻일까? 그렇지. 뒷문장에 주어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 친구 주격관계 대명사고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위치로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전치사들의 위치 나와 있네. 여기 위치 대수로 바꿀 수 있어요? 대수로 못 바꾸는 친구, 대수로 바꿀 수 없는 친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치사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대수로 못 바꾸는 거잖아. 그럼 이 전치사를 어디로 보낼 수 있을까?
뒤로 보낼 수 있겠죠? 뒤로 보냈어. 그러면 전치사 없는 상태지? 대수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도 못 바꾸죠? 이유는 콤마가 있으니까 계속적 용법이잖아. 그치? 그래서 대수로는 바꿀 수가 없고요. 우리 보통 계속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 관계대명사,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 이니치를. 보통은 90%는 and 쓴다고 했었고 그리고 뒷문장에 지금 누가 없는 문장일까? 뒷문장은 완전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니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잖아. 그럼 뒷문장은 어때야 돼? 완전한 문장이 지금 나와야 되잖아요. 그치? 근데 만약에 이 친구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꾼다고 하면 부족해지는 요소가 있어. 뭐냐면 전치사의 목적어가 부족해지는 거야. 얘가 없다고 치는 거지. 그럼 전치사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명사가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 목적어 자리에 누굴 쓰는 거야? it을 쓰는 거야. 그럼 전치사는 어디에 써요? 여기에. and, init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됐죠? 됐죠? 왜냐면 여기서 나오는 이 init이 어쨌든 이 점의 개념이라고 해서 컨셉을 대신받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is라고 쓰는 거야. 댐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요, 친구들, 이 역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냥, 그러니까 스포츠에서 드라마틱하게 이제 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의 그 요소는 어떤 거냐? 홈팀 이점의 개념이래요.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다는 건 우리 홈팀 이점은 보통 어떻다고 생각해? 좋은 거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게 바뀔 수 있대. 어떻게? 안 좋다고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 주제 얘기하고 있는 거 맞아요. 팀 바뀌는 게 어떻게 바뀌는 거래요? 그 인식 자원으로 바뀔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안 좋게 바뀔 수 있다라고 첫 번째 문장에서 지금 이미 다 설명을 한 거야. 알겠죠? 이러한 평범한 상황에서 이러한은 아니고 보통의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라운드가 보이는 것 같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무엇을 더 큰 인식된 자원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펜이라든지 아니면 홈필드라든지 이런 이점들을 제공하는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인식된 자원은 이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있기 2번 문장은 당연히 부분일 거고요. 통이 나오면 뒤쪽에 무조건 뭐가 나온다? 역접이 나오면서 반박이 나온다. 그 반박 내용이 뭐야? 이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연구자인 이 사람들은요. among the first래요. 여기서 among은 원오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오브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당연히 원오브가 나왔을 때는 뒤에 복수명사로 바꿔줘야 되기는 하겠죠? 어쨌든 첫 번째 사람들 중에 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 중에 하나였는데 어떤 첫 번째 사람이었냐? 지적하는 첫 번째 사람이에요. 무엇을? 이러한 경쟁적인 요소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경쟁적인 요소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첫 번째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반박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 2번 문장에서 1번 경우에는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여기서 경쟁적인 요소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는 거는 경쟁적인 요소는 어떤 걸까? 여기서 펜이라든지 홈필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얘네가 주는 이점들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얘네가 변할 수 있다는 거 당연히 위에서 이점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 수 있다는 거야? 나쁘게, 안 좋게, 부정적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여기 나오는 데는 무슨 데? 명사절 접속사 대. 이유는 위치가 왓으로 못
친구 때문에 쓰는 거야. 알고 있지? 예를 들어서 홈팀의 성공률은요. 홈팀의 성공률은 어디에서 마지막 경기라든지 플레이오프의 마지막 경기라든지 아니면 월드 시리즈 같은 데서 홈팀의 성공률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대요. 보통 심리에는 보호 자리로 투부정사가 보호 자리로 나오는 거는 이미 알고 있죠? 여기에 심즈가 나온 이유는 앞에 명사가 보면 홈팀 뜻 복수명사도 있고요. 뜻 복수명사도 있어요. 주어 찾기 힘들 수 있어. 퍼센테이지가 결국에는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동사인 심즈 써주셔야 돼요. 수일치 주의하세요. 성공률이 처럼 보인대. 홈팀이면 성공률이 올라가는 게 맞잖아. 근데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어휘 문제로 내기 아주 좋겠지. 그래서요, 패는요, 될 수 있대요.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인식된 부담의 부분이 될 수 있대요. 인식된 부담이라는 거는 당연히 좋지 않은 거. 안 좋게 될 수도 있어요. 뭐라기보다는 자원이라기보다는 자원인 줄 알았는데 부담이다. 그럼 자원은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좋은 줄 알았는데 안 좋다. 이러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홈그라운드에 있는 상황이지 뭐. 그치? 홈그라운드에서 뛰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변화는요, 인식의 변화는, 그럼 이러한 변화는 어떤 변화야? 자원이 어떻게 변한 거야? 부담으로 변한 거고요. 좋았던 게 안 좋게 변하는 변화였었죠. 얘네들은요, 또한 설명할 수 있어요. 무엇을 설명할 수 있을까? 왜 근데 어떤 팀? 연초에 고생을 하는, 고군분투를 하는 그런 팀이 어떻게 한다는 것. 뭘 하기 위해서? 인식된 부담과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지? 홈에서 경기한다, 안 한다? 홈에서 경기 안 한다. 홈에서 경기 안 한다는 건 뭐야? 원정 경기 간다가 되겠죠? 문법적인 거 볼게요. 의문사가 나왔고요. 주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의문사 주어 동사는 뭐예요? 간접 의문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친구 명사절이에요. 간접 의문문은. 그래서 explain의 목적어 자리에 간접 의문문 나온 거 체크하시고요. 또 관계부사로 볼 수도 있어. 그쵸? 만약에 이 친구 Y를 관계부사라고 본다면 앞에 뭐가 생략이 돼 있다는 걸까? 선행사인 the reason이 생략이 돼 있는 거겠지. 이거 스페링 뭐야? reason. 선행사가 생략이 돼 있는 부분이야. 그리고 주격관계대명사입니다. 이대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비동사가 겹쳐서 지금 나온 건데요.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략이 가능해요. 단독으로 생략이 안 돼. 근데 비동사랑 만나면 생략이 되는 거야. 그래서 현재 분사가 꾸며주는 역할로 봐도 무방하다. 그럼 원전 경제를 간다는 내용은 몇 번? 1번. 이것도 별거 없습니다. 자극제의 부정적 영향. 해볼게요. 우리가 커피라든지 아니면 차
아니면 뭐 에너지 드링크 이런 거에서 얻을 수 있는 자극제들이 있어. 이 자극제는 뭐겠니? 카페인 얘기하는 거겠죠, 당연히. 카페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극제는요. 왜 먹어? 너네 커피 왜 먹어? 커피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잠이 안 와. 그치? 그러니까 이거부터 쓰자. 주의력이 올라간대. 그리고 기억력도 올라간대. 이렇게 만들어준대요. 보통 커피를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대. 근데 얘들아,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카페인 먹으면 잠이 안 오고 주의력도 올라간다는 건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글 쓰니? 이런 주제로 글을 쓸까? 당연히 안 쓰겠지? 사실은 어떨까? 사실은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거지.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요. 영향도 있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냐? 커피를 마실 때 카페인, 오케이, 좋아. 기억력 조금 올려줄 수 있어. 도움이 될 거야. 근데 이상적인 복용량이 정해져 있을까요? 카페인을 하루에 얼만큼 마셔라. 요런 게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 않죠?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컨디션이 엄청 좋은 날이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커피는 안 졸려고 먹는 거잖아. 근데 내가 이미 안 졸려. 난 지금 안 졸린 상태야. 그럴 때 커피를 먹어. 효과가 있는 거야, 그거는? 그건 효과가 없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자극제, 다른 말로 카페인이죠? 얘네들을 만약에 내가 컨디션이 좋아, 영향이 없어. 그래서 그 영향을 느끼기 위해서 엄청 많이 먹어. 평소에는 커피 한 잔을 마셨는데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졸린지 안 졸린지 모르겠는 거야. 세네 잔을 막 마셨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과다 섭취를 했다고 하지? 과다 섭취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 신경 과민이 온대요. 신경이 너무 날카로워진대. 그리고 잠이 안 온대. 잠이 안 온대. 그래서 결국에는 기억력도 안 좋아진대요. 기억력도 안 좋아진대요. 됐죠? 질문 보겠습니다. 누가 사용해보지 않았냐? 커피를 사용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뭘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를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하도록 뭐 하는 동안? 공부하는 동안. 분사구문이죠. 접속사 뒤에 ing 나왔습니다. 그들은 공부를 하는 거지. 그들이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ing, pp는 안 돼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누가 나왔어? 동사 원형이 나왔네. 왜? help냐 나왔잖아. help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은기야. 누굴 쓰니? 네? help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누굴 쓰는 친구야? 동사원형이 그리고 동사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to stay 쓸 거야. 돼요? 안 돼요? 돼요. 되겠죠? 당연히 되겠죠? staying은 되나요? 아니요. stayed는 돼요? 다 안 돼요. 도입 부분입니다. 그냥 커피 안 마셔본 사람이 어딨냐? 의문문을 던져주면서 흥미를 유발하는 거야. 간단한 자극제는 여기서 말하는 가벼운 자극제는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커피인지 나왔으니까 당연히 커피에서 얻을 수 있는 자극제가 뭐야? 아까 얘기했잖아, 카페인이라고. 요거 카페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카페인은요, 일반적으로 찾을 수 있대요. 어디에서? 티, 커피, 그리고 탄산음료에서. 진짜 미안.
요렇게 보자. 뒤에 동사가 나와버렸네? 티나 커피나 탄산음료에서 찾을 수 있는 카페인이 되겠다. 그래서 이 친구 PP예요. 그 자극제는 찾는 게 아니라 되는 거기 때문에 PP가 나와 있고요. 얘네들은요, 가능한 만들어준대요. 너를 어떻게? 더 집중력 있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또 뭘 해줄 수도 있죠? 두 번째 목적격 보어입니다. 기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더 주의력 있게 도와주고요. 더 집중을 잘할 수 기억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대요. 누가? 자극제가. 이러한 자극제가. 여기까지는 뭐야? 일반적인 통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럼 통념이 나왔으면 뒤에 뭐가 나온다고요? 반박이 나온다고요. 너는 알아야 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그 자극제가 뭐예요? 카페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극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다고 기억력에 뭐 하는 것만큼 그들이 이익을 줄 수 있는 것만큼 뭐 이거 볼게요. 일단은 you should know 나와 있죠? 뒤에 나오는 대 무슨 대? 명사절 접속사 대 as 나왔습니다. as 구문이에요. as 나왔을 때는 그냥 앞에 as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as는 뭐뭐만큼이라고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부사절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야? 당연히 자극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걸 거고 자극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익이 안 된다.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TF. 뭘까? 민수야. 자극제가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니? 그건 아니야. 그들이 도움을 주기도 해요. 근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만큼 뭐를 줄 수도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같이 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죠? 당연히 반박에 해당하는 부분 주제 말하고 있는 거 맞죠? 그리고요, 비투용법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줄 수 있는 것만큼이라고 해서 줄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비투용법 can, should, will, 의도, 운명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죠? 그 중에서 가능인 can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비투용법입니다. 주제를 나타내주고 있었고요. even if 심지어 뭐뭐일지라도 심지어 그들이 향상시킬지라도 수행도를 몇몇 수준에서는 수행도를 향상시킬지라도 이상적인 복용량은요 현재로서는 알려지지 않았어. 만약에 너가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야. 그리고 잘 쉰 상태야. 완전히 깨어있고 잘 쉰 상태, 컨디션이 좋은 상태야. 그러면 간단한 자극제, 카페인으로부터의 간단한 자극은요. 카페인으로부터의 간단한 자극은요. 거의 효과가 없을 거래요. 거의 효과가 없을 거야. 여기서 리틀은 거의 뭐뭐 않다라는 뜻이죠? 거의 효과가 없을 거래요. 뭘 하는데 효과가 없죠? 향상시키는데. 더욱 향상을 시키는 거야. 너의 기억 수행도를 향상시키는데 거의 효과가 없을 거야. 부정적인 영향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얘는 뭐야? 반면에 어쩌고 저쩌고인데요. 얘 지울게요. 마시는 게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더 건강하다는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 지금 자극제 얘기하고 있잖아. 보통 시험 나올 때는 요즘은 공부 아예 안 해도 돼, 얘들아. 알겠지? 요즘 아예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정말로 만약에 너가 가진다면 너무 많은 자극제를 먹었다면 과다 섭취를 했다면 너는 신경과민일 수 있고요. 그리고 진주어
가주어, 가목적어, 진목적어. 미안. 잠드는 걸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너의 기억력은 고통을 받을 거야. 그쵸?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 카페인을 과다 섭취를 하면 신경감인 안 좋은 거지. 잠들기 어려운 거 안 좋은 거지. 기억력이 저하가 되는 건 안 좋은 거죠? 주제 재진술하고 있어요. 이해됐어? 그래서 순서 문제 같은 걸로 나오는 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내용적인 거 요거 잘 보면 너네 순서나 주제나 어휘 같은 것도 내용만 알면 풀 수 있는 것들이거든? 그런 거 있을 때 전혀 문제 없다. 그래서 옆에 도식하는 것도 복습할 때 잘 봐야 돼.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네 지문 했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월요일에 네 지문 하고 프린트 받으면 또 바로바로 보내줘 얘들아. 알겠지? 네.